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틀린 거는 정답 2번이었죠. 자,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1번에 having adapted라고 되어 있는데 자, ing로 적혀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한 가지는 뭘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가 있겠고 한 가지는 뭘 수도 있겠습니까? 분사 구문일 수도 있겠지. 만약에 동명사라고 한다면 문장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동사가 나와야 정상일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봤는데 자, having adapted their vocal signals to overcome persistent traffic noise 까지 해서 쉼표를 한번 끊어준 다음에 bird species now sing 이라고 해서 새로운 주어 동사가 시작하는 걸 보면은 둘 중에 현종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분사 구문일 때 having 이라고 쓴 경우인데 사실 이건 오늘 수업할 가정법이랑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투부정사 있을 때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 당시에 뭐뭐 했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to 뒤에 여기 무조건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완료 시제를 사용하면은 한 시제 앞선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뭐 했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to 뒤에다가 have pp 완료 시제를 사용하면 그게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도 완료용 시제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언제라는 겁니까? 주절의 시제보다 더 이전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having adapted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동사가 뭡니까? now sing이라고 해서 현재형 시제가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적응시켜 왔습니다. 조절해 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완료 시제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분사구문에 앞에 있는 뭐가 표시가 안 됐다는 것은 주어가 표시가 안 됐다는 것은 주절에 있는 주어와 같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several urban bird species 이 친구가 주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는 적응된 게 아니고 적응시킨 거겠죠. 능동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틀리지 않았다. 맞게 잘 썼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2번인데 has 자, 이거는 틀린 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사 파트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주어가 있고 수식어가 굉장히 길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동사와의 수일치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걸 단순하게 앞에 있는 generations를 주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죠.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The strategies 전략들 이하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였습니까? 관계사 절이었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주어는 뭐기 때문에 복수 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도 뭐가 돼야 됩니까? hav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라고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although라고 적었는데 자, although는 항상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전치사인 despite랑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exposed라고 하는 분사가 나왔고 그 뒤로는 주어 동사 관계는 안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명사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뒤에 뭐가 있었다면은 명사구가 왔었다면은 뭘 쓰는 게 맞겠습니까? despite를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왜? 뒤에 명사를 취하는 거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exposed가 접속사 뒤에 왔다는 것은 아마 뭐겠습니까? 주어가 생략된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에서 뭘 생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접속사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맞게 잘 쓴 거다라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인데 unbothered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과거 분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기는 found라는 동사에 주목하셨어야 됩니다. found는 우리 지각 동사처럼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격 보어를 볼 때 앞에 있는 목적어와 뒤에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뭐라면은 수동이라면은 뭐죠?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피존하면 비둘기일 텐데 자, 세윤아 혹시 bother가 뜻이 뭔가요? bother.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신경 쓰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비둘기들이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들이 신경 쓰여 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큰 건설 장비 소음에 대해서.
그래서 비둘기도 여러분 지나가다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 가까이 가도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죠. 그런 것처럼 얘네는 굉장히 무디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으로 쓴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오형식이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다. 그리고 unbothered의 뜻이 뭔지까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어법 문제가 그 모의고사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히 거기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맥락상 봐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명사 뒤에 ing 나왔으면은 동사냐 준동사냐 또 비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뒤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사가 있다고 하면 여기 준동사가 온 걸 거고 뒤에 보니까 tend to라는 뭐가 있어요? 이미 동사가 있죠?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일단 준동사가 온 건 잘 썼습니다. 하지만은 명사를 수식할 때 분사구가 뭐도 고려해야 됩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까지 고려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둥지 지르는 것을 당하는 게 아니고 둥지를 짓는 거, 능동이니까 ing 쓴 거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9월에도 여러분 모의고사 치고 아마 우리 뭐 시험 대비할 때 여러분 그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겠지만 시험 치고 나서 정답만 맞췄다고 땡이 아니라 나머지 선지는 뭘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deprived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ed로 시작됐다는 건 아마도 뭐겠습니까? 분사 구문일 겁니다. 그리고 뒤에 봤는데 또 비슷한 형태로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끊어줬는데 이 뒤에 뭐 전혀 주어 동사 관계 안 보이죠? 그래서 얘가 분사 구문이란 거 알 수 있고 생략된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많은 10대들이겠죠. 그래서 많은 10대들이 deprived of 하면은 빼앗기다, 강탈당하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many teenagers are deprived of adequate rest. 적절한 휴식을 박탈당한다. 여러분도 적절한 휴식을 박탈당하고 있는 10대라고 봐야 될까요? 학원 가고 뭐 자습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휴식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죠. 자, 그것처럼 어쨌든 간에 얘네가 박탈하는 게 아니고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수동으로 쓰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 tend to인데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또 뭐 물어보는 겁니까? 얘가 동사로 보이는데 수일치 봐야 되겠죠. 앞에 있는 얘가 주어냐? 아니죠. 누가 주어입니까? The routines라고 하는 얘가 뭡니까? 주어죠. 그리고 that부터 어디까지가? 여기 있는 부분까지가 수식어니까 어쨌든 간에 위에 봤던 거랑 유사한 형태죠. 그래서 어쨌든 수일치할 때 복수랑 복수 맞게 잘 연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accustomed. 이것도 1번 선지랑 비슷한 것 같아 보이는데 뭐예요? 수동으로 보이니까 수동의 분사구문 맞는지 봐야 되겠지. 자, 뒤에 보니까 주어는 most students입니다. 그럼 얘의 관계를 봤을 때 자, accustomed가 혹시 뜻이 뭐였는지 기억합니까? 영현아? 한치의 고민도 없이 도리도리하네. 성민아, accustomed 뜻이 뭐였죠? 이거 최근에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본 영어에 할 때 한번 다뤘을걸요? 다른 반들도. 자, 우리가 used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친구가 있었는데 used to 동사원형 현중아 뜻이 뭐였나요? 이걸 아직도 고민한다고? 세윤아 뭡니까 used to 동사원형? 그치, 학원 했다. 과거 규칙적 습관이죠. 그리고 be used to 동사원형 승우가 뭡니까?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하하, 수동태입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얘들아,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항상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내신에 항상 물어봅니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뒤에다 be used to ing 할 때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방금 승우가 얘기했던 뭐뭐한테 익숙하다의 뜻인데 여기는 사용하다가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의 익숙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뭘로 싹 바꾸면은 accustomed로 바꾸면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accustomed도 뭐야? 익숙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겠습니까? 앞에 접속사가 있고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얘네가 뭐 주어니까 they라고 칩시다. 원래 they are accustomed to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 접속사도 생략하고 동사를 뭘로 바꿨는데 being으로 바꿨는데 being을 뭐 한 겁니까? 생략하니까 누구만 남은 거야? accustomed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잘 쓴 겁니다. 이 친구는 뭐 동사가 아니라 이 자체 그냥 익숙한이란 형용사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인데 자, distract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g인데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가 과연 동사 자리입니까? 혹은 준동사 자리입니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문장 어디서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여기서 한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니까 끊어주시고 자, researchers have repeatedly found 자, 주어 그 다음에 have found까지가 동사겠죠. 그리고 잠을 빼앗긴 학생들, 잠이 부족한 학생들 딱 보니까 또 find가 동사입니다. 몇 형식이겠어, 지원아? 1번에도 똑같은 형태가 있었죠, 아까 전에. 그치,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것을 알게 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5형식일 때 뭘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동사 자리는 아니죠. 왜? 이미 앞에 found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아니야. 그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얘네가 distract 하는 뭐죠?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distracted 하면은 본인들이 산만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럼 잠이 없는 학생들이 특히 산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산만해진다라고 하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distracted라고 하는 수동으로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지문 내에서 전체 지문 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법들을 물어보면은 개별 문법을 물어볼 때보다 헷갈릴 수가 있고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똑같이 그냥 수일치입니다. teachers 다음에 seeking부터 solutions까지가 수식어니까 have 잘 쓴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객관식이었고 서술형 한번 봅시다. 자, 뭐 지방과 설탕을 포함한 뭐 가식은 뭐 이렇게 쭉쭉쭉 적혀 있는데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식사는 식사인데 요거를 포함한 식사기니까 heavy meals with fat and sugars 까지가 슈거까지겠죠. 불가산 명사니까 요까지가 주어입니다. 앞을 꾸며주는. 자, 그것이 뭐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위에 자, 걸린다, 시간이 걸리다 할 때 우리 뭘 씁니까? 동사로 take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뭘 사용했죠? 주어진 거 take up이 있으니까 take up. 요건 이미 나와 있었구나. 자, 요까지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절을 보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 밤과 아침의 이른 시간 동안 일하도록 강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강요하는 겁니까? 이 식사가 강요하는 거겠지.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주어가 뭐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 heavy meals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뭐 한 거예요? 생략한 거지.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동사가 force였는데 식사가 강요합니다. 능동이었기 때문에 뭘로 쓴 거예요? forcing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뭐? force는 또 5형식 동사인 거 아시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강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your body to work. 일반 5형식 동사는 to 부정사 써야 된다. 그리고 during the night and early hours of the morning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약에 처음부터 한글을 보고 내가 분사구문 쓰는 게 어렵다고 한 학생들은 뭐부터 해봐라. 접속사를 넣은 채로 완전한 절을 만든 다음에 다시 분사구문으로 가면은 실수할 확률이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특이 케이스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는 취소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때문에니까 원래는 because로 인해서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다 할 때는 비인칭 주어 it 쓰겠죠. 자, 근데 여기 쓰인 2절의 비인칭 주어 it이랑 주절에 쓰인 주어 그 경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우리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생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because는 생략한 다음에 it은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rain,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꿔야 되니까 raining heavily 라고 쓰신 다음에 요까지가 부사절이고 the game was cancelled 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it을 생략하지 않는 게 포인트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어쨌든 독립분사 구문이라서 한번 해봤고요. 자, 5번입니다. 자, 그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러면 여기가 부사절이고 여기가 주절이겠죠.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그가 말하지 않았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여기도 일반 분사구문이에요? 아니면 독립분사구문이야? 독립분사구문 써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He say nothing about the matter 라고 써야 되겠죠. he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I did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몰랐다 정도로 쓸 수 있겠지. 자, 막상 문장의 길이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연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했던 무슨 구문입니까? 전치사 with가 들어간 분사 구문이었었죠. 자, 그래서 with로 시작할 거고요. 앞에 아마 with는 줬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니까 사실상 뭐냐면 명사가 손과 얼굴 두 가지가 들어갔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ing는 전부 다 누구와의 관계를 봐야 됩니까? 손과 얼굴과의 관계를 통해서 봐야 되겠지. 자,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쓰면 됩니까? With her hands shaking. 자, shake는 손이 떨림을 당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은 뭐 하는 게 맞는데 떨리면서 라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and her face인데, 자, 얼굴은 자 turn 하면은 본인이 다른 걸 바꾸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바뀌어지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뭘로 써야 되는 거야? turned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ale 하면은 뭐 창백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얼굴이 창백하게 바뀌면서, 그리고 손은 뭐 하면서 떨리면서인데, 똑같은 뭐 하면서라고 하지만 앞에는 ing를 쓰셔야 되고 뒤에는 pp를 쓰셔야 되는 with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쉽죠. 뭐 she delivered the news. 그녀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with 분사 구문이 여러분 시험 범위 지문에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이 뭐 시험에 출제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요거는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사 구문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필수적인 구문이고, 여러분이 회화를 하더라도 말을 좀 더 세련되게 한다라고 하려면 무조건 분사 구문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자, 오늘은 자, 가정법이죠. 왜 여기 화면이 안 띄워지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PPT로 오늘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띄웠는데 뜨질 않아 가지고 안 나오면 사고인데. 그래서 웹상에서만 안 열리는 건지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거 안 되네. 뜨질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자, 그거는 일단 나중에 복습 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 쓰는 거 위주로 한번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울 파트가 가정법인데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랑 좀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단순 가정이랑은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현주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법이랑 단순 가정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자, 일반적인 단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친구들입니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가정할 때 보통 단순 가정을 쓰고 가정법이라는 친구는 보통 뭡니까? 발생 가능성이 뭐한? 굉장히 희박한 친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단순 가정일 때 일단 만약에 뭐뭐라면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뭐는 들어가겠습니까? if라는 친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같은 주어 다음에 여기는 동사의 시제를 뭘 쓰냐고 했을 때 자, 지금이 아니고 만약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원래 무슨 시 써야 됩니까? 조동사 will을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 이제 뒤에 주절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배웠을 겁니다. 얘가 만약에라는 무슨 부사절입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리고 when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경우에는 조동사 뒤에 will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쓰고 그냥 뒤에다가 뭘 씁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라 시제에 맞는 동사를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은 뭐 소풍을 못 간다 하면 if it doesn't rain 이런 식으로 쓰겠지. 자,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 가정이라 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시제에 맞게 쓴 다음에 미래 시제만 뭘로 바꿔주시면 된다? 현재 시제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법인데 자, 그럼 단순 가정을 하지 굳이 왜 가정법을 따로 만들어내냐는데 자,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희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미 근데 우리가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은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고 싶거나 혹은 현재 일어나기 굉장히 희박한 일을 얘기하거나 혹은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가정할 때 미래 일을 가정할 때 이미 무슨 시제를 썼습니까? 현재 시제 이미 썼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고 해서 똑같이 if 주어 현재 시제의 동사를 쓰게 되면은 얘랑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둘이 차이가 나고 이거는 일어날 일이 희박한 것을 가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시제를 바꿔줍니다. 무엇으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사건을 가정하지만 이걸 무슨 법이라고 부릅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과거 시제를 썼다고 해서 이게 과거 사건을 가정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무조건 현재를 가정한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제는 과거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시제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다? 현재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서 어쨌든 언제 사실 얘기하는 거야? 현재 사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will 하면은 거의 의지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일. 예를 들어서 태용이 오늘 숙제를 예를 들어서 안 해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제 숙제를 물어봤으니까 해왔겠죠. 그래서 혹시나 안 해왔을 때 태용아 다음에 숙제 해올 거냐라고 했을 때 꼭 해오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I will do homework라고 하겠지. 근데 아마 숙제를 할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선생님 집에 안 보내주긴 하겠지만 그럼 뭐라고 하겠어? I would do homework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will에서 would로 바뀌게 되면은
자기의 확실한 의지가 좀 줄어들어서 불확실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도 불확실한 일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뒤에다가 조동사 would를 쓰고, 자, can도 뭐뭐 할 수 있다는 확실이지만 could는 약간 할 수 있을지도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could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또 뭐 있습니까? may도 있겠지만 may보다 한 단계 더 약한 시제인 might로 표현합니다. 자, 간혹 가다가 뭐 should도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should는 일단 나중에 빼두겠습니다. 여기다가 should를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should가 사용되는 경우는 잘 못 볼 겁니다. should가 사용된다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사용되는데 오늘 수업하는 도중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다음에 동사는 원형을 씁니다. 왜? 현재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만약 현재 뭐뭐 한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나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걸 얘기를 할 때 이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외우고 계셔야 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거고, 동사의 시제는 무조건 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된다.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가정법을 안 배운 사람 없을 거니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죠. 여기서 만약에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다 라고 한다면 영현아 무슨 동사를 써야 됩니까? 그치, were. 주어의 단수 복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정법은 were를 씁니다. 뭐 구어체에서는 was도 허용됩니다 라고 하고, 가끔씩 어떤 중학교 보면은 was 써도 맞게 해줍니다 라는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쨌든 수능 문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학교 문법에는 아직까지 was 인정하지 않습니다. were이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일단 기본적인 가정법 과거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재 사실 아니고 과거 사실의 반대. 자,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지만 누구나 다 꿈꾸죠. 옛날로 혹시 돌아가면 그때 이렇게 했을 텐데, 비트코인 사놨을 텐데,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사실을 가정하고 싶은데 문제는 뭡니까? if 주어하고 과거형 동사를 쓰려고 봤는데 이미 언제 써버렸습니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을 가정할 때 이미 뭘 썼어요? 현재 아닌 과거를 썼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여기 과거를 쓰면 이게 과거 사실에 반대인 건지 현재 사실에 반대인 건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한 겁니까? 한 시제, 이전 시제인 뭘로 바꿨다? 과거 완료 시제를 통해서 표현한 거지.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가정법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과거 완료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과거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과거 완료 시제 뭘 쓰겠습니까? had pp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인데 주어 다음에 얘네들은 똑같아요. would, could, might까지는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자, 문제는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태용아, 이 뒤에 그럼 요런 거 쓰면 되겠다, 그죠? 뭐 써야 됩니까? 팀장님이랑 가정법 안 배웠습니까, 아직? 아직 안 했어, 가정법을?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약간 힌트 줬습니다. 리뷰 테스트 칠 때 뭐 했었죠? 투부정사에 과거에 했던 것이라고 나타내고 싶은데 여기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때 뭘 통해서 나타내기로 약속했죠? 완료 시제를 쓰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표현했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동사의 원형을 쓸 수밖에 없어. 왜? 얘네가 조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긴 한데 뒤에다가 동사 과거형 이렇게 쓸 수가 뭐하니까? 없으니까 대신에 뭘 쓴다? 완료 시제, 즉 have pp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동사 막 배울 때 이런 표현 배우지 않았습니까? should have pp. 승우가 뜻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뭘 그렇게 해야. should는 해야 된다라는 의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 아니고 언제 했어야 됐다? 과거에 했어야 됐다.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처음 보는 듯한 저 눈빛. 자, 그리고 must라는 친구가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강한 추측으로 뭐뭐 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지. 근데 만약에 그럼 뒤에다가 must have pp라고 쓰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이 아니고 과거 당시에 이거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추측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여기 뭘 쓴다는 것을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조동사 뒤에 왜 이거를 쓰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가 아니고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나타내고 싶어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주절의 시제가 있고 부사절의 시제가 있는데 주절의 시제가 언제다라고 하면은 과거 시제다라고 하면은 must have pp를 쓰면 아마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시제상 쓸 때 그럽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에도 쓸 수 있고 조동사 뒤에도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동명사를 과거용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됩니까 또? having pp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예문도 띄우고 해서 봐야 되는데 자, 지금 45분이긴 한데 선생님 요거 PPT로 뭐 하니까 여기 안 뜨는 것 같아가지고 10분 오늘 조금 일찍 쉰 다음에 2교시를 좀 길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는 선생님이 화면에 나오도록 해서 한번 와볼 테니까 이따가 지금 한 45분, 55분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 영현이랑 태용이는 커피 사고 해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교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가정법 할 건데 가정법은 세부 사항으로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 출발하는구만. 빼빼로 또 살 거냐? 세윤이가 하지 않았구나. 자, 어찌어찌 살려냈습니다. 자, 55분이니까 일단 우리는 출발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가정이랑 가정법은 다릅니다. 자, 이 두 문장 차이를 보신다면은 뭐밖에 없어요. 시제가 여기는 rains고 여기는 뭐라는 거? rained란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고요? 내일 만약 비가 온다면이고, 그리고 if it rained tomorrow. 자, 요거는 발생 가능성이 좀 희박한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가정법 과거형은 일단 기본적인 형태부터 알아주시면은 if 뒤에 무조건 뭘 쓴다고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긴 하지만 동사에 무조건 과거 시제를 써야 되고 그 중에서도 비동사인 경우에는 were를 써야 된다. was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 첫 번째 보면은 if I were you, 내가 만약에 너라면, 너였다면이 아닙니다. 해석할 때 너라면이라고 현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I would apologize first. 나는 지금 먼저 사과할 텐데 여기서 이미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가정의 느낌이 들어갔고 뒤에는 어쨌든 현재 시제 그대로 와야 됩니다. apologize라고 바뀌어야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뒤에 뭘 쓰게 된다면은 아니네요. 여기는 똑같이 전부 다 가정법 과거구나. 자, if she had more time. 과거의 시간이 더 있었던 게 아니고 언제? 지금 시간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she could finish the project. 그녀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의 내용이겠죠. 이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의 그냥 예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미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뭘 써버렸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해서 과거 사실을 가정하기 위해서 대신 무슨 시제를 넣었다? 과거 완료 시제를 통해서 과거 사실을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형까지는 똑같은데 현재가 아니고 과거 사실을 추측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완료 시제를 쓰면은 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f I had known the truth라고 하면은
과거 당시의 진실을 내가 알았다면은 I would not have trusted him. 지금이 아니고 언제? 과거 당시의 그를 믿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완료 시제를 쓴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if we had left earlier. 우리가 만약에 현재가 아닌 과거 당시에 일찍 떠났다라고 한다면은 could have caught the train. 우리는 기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기차를 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 중에 뭐냐면은 자 지금 앞에가 무슨 절입니까? 조건절이죠. 자, 이 조건절의 시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언제를 가정했습니까? 과거 사실을 가정한 거고 여기는 지금 언제 사실을? 현재 사실을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과거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시제를 선생님이 if we left earlier 라고 적으면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원아? 언제 떠나는 거야? 그치? 현재 일찍 떠난다면인데 지금 떠난다고 해서 과거에 놓쳐버린 기차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가정법 뭔데 과거인데 뒤에가 주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경우가 있어. 이거 가지고 어법상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혼합가정법이라고 있는데 방금 전에 현재를 바꾼다고 해서 과거가 바뀔 수는 없죠. 하지만 과거가 바뀌면은 현재는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이 아니고 언제? 과거 사건이니까 조건절에는 무조건 무슨 시제 써야 됩니까? had pp 그대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현재 과거 시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당시에 뭐뭐 했다면은 주어가 지금 뭐뭐 할 테니까 가정법 과거에 썼던 뒤에 뭘 써야 됩니까? 다시 동사의 원형을 쓰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If I had studied medicine. 자, 여기서 medicine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 아니고 의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영어 지문 볼 때 medicine을 뭐 먹는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 의학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과 대학에 가서 공부를 언제 했다면은 과거에 했었다면은 I would be a doctor now. 지금 내가 의사 선생님일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에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would be a doctor 대신에 have been이라고 이렇게 아마 바꿔놓을 겁니다. 왜? 마치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이렇게 써놨을 거야. 근데 제일 뒤에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now라고 해놨죠. 지금. 지금은 과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우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해놓고 지금 뭐뭐 하면 지금 뭐뭐일 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 가정법, 가정법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충 읽지 마시고 여기 마지막에 시제가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닌지 요거까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인 가정법입니다. 뭐 현중아 이해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눈 45도 각도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바닥을 보고 있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조건절일 때는 if를 쓰긴 하는데 if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예문 바로 볼게요. If I were you 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럼 태웅아 이건 해석 어떻게 할 거면 If I were you 내가 너였다면 였다면이 아니고 가정법 과거. 그치? 지금 내가 너라면 이란 의미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의 서술형이 한글로 쓰는 거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간혹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석 자체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너라면 이라고 했는데 I would reconsider it. 나는 그걸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터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만약에 if를 이렇게 생략해버리면 원래 있던 게 없어지면은 자,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 동사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잖아. 접속사 없으면 두 개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어졌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뭘 해버리냐? 주어와 동사를 도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만약에 주어가 아니라 갑자기 동사부터 시작했는데 이러면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동사로 먼저 시작한다? 의문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문문이면 마지막에 뭐가 있겠어요? 물음표가 있겠지만 여기는 마침표로 끝났지.
그래서 주어 동사의 어순이 뭐 돼 있는데 도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물음표가 없다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if가 생략된 도치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에도 if she had known that 이라고 돼 있는데 현종 해석하면 뭡니까? 그렇게 버퍼링이 오래 걸리죠. 그냥 그치, 그녀가 과거 당시에 저것을 알았다면 이 정도의 뜻이겠죠. 근데 여기도 만약에 if를 생략해버린다면 또 주어랑 동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치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정확히는 여기 뒤에는 도치한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치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Had she known that 이라는 형태로 바뀌겠지. 그래서 요거는 겉보기에는 의문문이 아닌가 좀 생긴 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는 익숙하게 if가 생략된 가정법이구나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가정법 표현으로 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센텀고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가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3개 하니까 이제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남일고는 아마 이거 한번 쳤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 무엇이 없다면이라는 표현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if it were not for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체가 뜻이 뭡니까?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이 아니고 없다면 이라는 의미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were 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란 뜻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if를 뭐 하면은 생략할 수도 있겠죠. if 생략하면 또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치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were it not for 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글자 수를 서술형 쓸 때 이거 단글로 나오는 친구니까 만약에 1학기에 시험을 안 쳤더라도 2학기에 서술형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학년이 올라가서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지금 바꿔 쓸 수 있는 게 if를 생략했을 때 교체된 거 말고 뭐도 있냐면은 but for 그리고 without까지 가능합니다. 선생님 방금 승호 이거 해석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무엇이 없다면 이란 뜻입니다. 없다면 나중에 그 책에 다 적혀 있을 거야. 조금 선생님이 그 순서를 바꿔놨을 뿐이야. 그래서 만약 무엇이 없다면이니까 유사한 뜻의 뭘로 바꿔도 되냐면은 without 한 단어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예문 한번 보실래요? If it were not for his help 만약 그의 도움이 지금 없다면 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그의 도움 없이는 정도로 바꿔서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전체를 그냥 뭘로 바뀌는 겁니까? without으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시작하는 것이 without his help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다가 여기 시제를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가 가정법의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without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ut for 이라고 보입니까? 이 친구도 만약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but은 자꾸 그러나가 생각나겠지만 하지만이 생각나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내가 손을 몇 번 흔들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자꾸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요새 T1 경기 못합니까? 혹시 롤 방송 보는 사람 있습니까? 경기? 얘밖에 없나요? 자,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But for his help으로 적어놨지만 이게 뭐야? 그러나 그의 도움이 아니고 그의 도움이 뭐라면은 없다면 이란 뜻이겠죠. I could not solve this problem. 나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할 텐데 라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without 가정법 if it were not for 입니다. 여러분 책에 나중에 한번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으면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근데 지금 뭐였습니까? if it were not for 지금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 아니고 언제? 과거 당시에 이게 없었다면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과거 시제를 뭘로 바꾸면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바뀌겠어? 과거 완료로 바뀌면 되겠지.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 완료형 태용은 뭡니까? had been 이라고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죠? If it had not been for 자, 여기 bean이 빠졌네.
자, 이렇게 쓰면은 만약 과거 당시에 무엇이 없었다면 의미로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도 뒤에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여기도 잘못 적어놨네요. have pp 과거 당시에 뭐뭐 했을 텐데 라고 바뀌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if를 뭐 할 수가 있겠다? 생략할 수가 있겠다. 생략하면 또 뭐가 됩니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형태가 had it not been for 이라는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 이 친구는 아까 어디서도 봤습니까? 가정법 과거일 때도 쓴다고 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도 쓴다고 돼 있습니다. 즉 무엇이 없었다면도 but for, 무엇이 없다면도 but for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절을 보면 되겠죠. 주절이 뭐라면은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썼으면 아,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떻게 but for without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if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분해야지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뭘 확인하시나 주절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지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따가 다 문제 여러분 연습 문제 풀 때 이거 다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I wish 가정법이 있고 as if 가정법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가정법이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면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잘 이해를 해두시면 다음부터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I wish 가정법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I wish 나는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건 지금 일어난 일이야,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 하는 거야? 가정인 거야. 자, 가정하는데 뒤에다가 대절 안의 내용을 뭘로 바꾸냐면은 주어 뒤에 동사의 과거형을 적습니다. 즉 지금 대절 안이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조건절처럼 쓰인다. 조건절에 아까 전에 만약에 현재 사실에 반대면 동사에 뭘 썼습니까? 과거형을 썼고 과거 사실에 반대면은 과거 완료를 썼지.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돼. 과거형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게 아니고 과거 완료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I wish 나는 희망하는데 뭐? I were taller. 자, 여기는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영현아,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언제 사실 가정하는 거야? 현재 사실이었죠, 아까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동사의 과거형, 즉 뭐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명사절이고 실질적인 주절은 어딥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즉 여기에 가정법 과거를 쓰면은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여기 있는 사실과 동일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현재형이니까 I wish I were taller 하면은 내가 지금 컸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I wish I had been studied harder in school.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지금이 아니라 자, 과거 완료 시제를 쓰게 되면은 자, 여기 과거 완료형이죠. 이거를 쓰게 되면은 뭐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건데 이거는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 사건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나는 지금 희망하니까 내가 언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과거 당시에 공부를 더 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원아, 이해됩니까? 약간? 좀 아까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면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고 가정법 과거 하려면 무조건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I wish 가정법일 때 그리고 뒤에 나올 as if 가정법일 때는 무조건 누구랑 비교하셔야 되면은 주절의 시제와 비교해서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어떤 거고요? 동일한 시점의 내용을 가정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현재형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본 겁니까? 현재형이라고 본 거지. 그럼 만약에 앞에 I wishe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를 쓰면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영현아, 이거는 언제 사실을 가정하는 겁니까?
그치.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같은 시제면은 같은 가정법 과거임에도 아까는 뭐였는데 현재 사실을 가정했는데 이제는 과거 사실을 가정한 걸로 바뀌었죠. 어렵습니까, 지원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태용이도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I wish라고 했는데 현재 시제인데 뭘 쓰니까? had studied 과거 완료를 쓰면은 이 시제보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한 시제 전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현재의 반대는 뭐겠어? 과거 사실을 가정한 거고. 만약에 여기가 과거 시제다. 그럼 지원은 언제 시제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전, 그렇지, 대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친구들이 뭐야, 아까는 과정법 과거는 현재라면서 과거 완료는 과거라면서 왜 지금은 다른데? 라고 해서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석상 여러분이 봤을 때 어법상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예를 들어서 선택지 한 2번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지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지 여러분이 구분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I wish 가정법인데 만약에 뭘 썼다면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은 마찬가지로 I wished I were taller. 내가 과거에 뭐 했으면 좋겠다고 컸으면 좋겠다고 과거 당시에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wished라고 하고 had pp를 쓰면은 무조건 이 시제보다는 반대일 거 아닙니까? 그럼 시점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현재고 과거고 대과거가 있다고 치면 내가 생각한 시점은 이때고 과거죠. 그리고 내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더 먼 과거 당시에 컸으면 좋겠다고 과거 당시에 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다 원활하게 되고 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따가 서술형 문제 풀어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적응이 될 겁니다. 자, as if 가정법도 마찬가지. 이 친구는 I wish 가정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올 겁니다. 시제가 여기는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뒤에다가 as if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여기에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인데 그럼 이 시제는 언제랑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절에 있는 시제와 동일한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기가 현재 시제면은 가정법 과거일 때는 언제 얘기하는 거야? 현재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과거 완료형을 쓰면은 승우가 또 어떻게 됩니까? 시제가? 그치? 현재보다는 더 과거, 한 시제 앞선 거니까 과거 시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he talks, 그는 말하는데 뭐처럼? as if he knew 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she looks as if she had been sick 이라고 했는데 그녀는 보이는데 마치 뭐처럼 보인다? 지금 아픈 게 아니고 언제? 현재보다 과거 시점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요게 아마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만약 여기는 현재 시제를 썼지만 과거 시제를 쓴다면은 여긴 현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과거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더 먼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he talked, 그는 말했는데 as if he knew everything 이면은 과거 당시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과거 당시에 말했다 라는 뜻이고 여기가 과거 시제인데 여기가 과거 완료라고 하면은 그녀가 더 먼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과거 당시에 보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태용씨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이 정도를 알면 이제 가정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정이 왜 함점이 돼버렸냐? 자, 자주 나오는 함정이 있는데 자, 한 3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것만 정리를 하고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unless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unless는 사실 뭐와 같은 표현입니까? if, not의 표현이죠. 이 안에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not이라는 게 표현된 겁니다. 물론 얘는 가정법으로는 unless 쓰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 가정의 뜻 쓰긴 하는데 이 친구는 뒤에다가 unless 뒤에다가 또 not을 써서 부정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unless you hurr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not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근데 unless 다음에 you don't라고 써놨는데 이거 신경 안 쓰고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잘 썼구나 하고 넘어간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ot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중 부정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자주 나오는 함정 포인트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 가정법 도치 때문에 일반 의문문과 어순을 혼동하는 경우인데, 아까 전에 앞에 있는 if를 생략하게 되면 주어랑 동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도치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had I known the truth라고 적었는데 동사로 시작하면 여러분이 반사적으로 가정법보단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의문문인가?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의문문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가정법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의문문 아닙니까? 동사로 시작했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 물음표로 끝나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봐주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should를 한번 다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정확히는 여기 should you need any further information, I would help you. 자, 이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2학년 정도 가면은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 고3 가서는 굉장히 밥 먹듯 나오는 표현인데, 한번 공부 안 해두시면은 이게 가정법이라고 생각 못해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원래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if you should need 요 형태로 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should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해야 된다의 뜻이 아닙니다. 성민아, 이 should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업했잖아요. 자, should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경우, 원래 가정법 자체도 반대 사실이거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걸 얘기하지만 그 중에도 발생 확률이 거의 없는 걸 가정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should입니다. 자, 그래서 if you should need이면 네가 진짜 필요할 리가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나라도 필요한다면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should가 원래는 shall이라고 한 친구가 있죠. 세윤아, shall이 뭐예요? shall we? 그치, 같이 뭐뭐 하는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같이 할 거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약간 미래 뉘앙스가 있죠. 고전 영어 문법에서는 이 shall이란 친구가 마치 will처럼 사용됐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과거형이 뭐냐? should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 만약에 뭐뭐 한다면의 뜻이 있는 겁니다. if랑 같이 사용됐을 때. 그래서 이거는 나왔을 때 생각보다 진짜 찾기가 어려운 경우라서 아마 어법 1번부터 5번 중에 틀린 거 골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맞추기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 아마 리뷰 테스트 칠 때 객관식 선지 중에 하나 정도 넣어서 선생님 물어볼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어떻게 체감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should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뒤에 뭐라면은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라고 한다면은 앞에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의문문이 아니고 뭐다? 가정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 혼합 가정법 있었죠. 과거 사실을 가정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아니고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맨 뒤에 now 같은 게 있을 때.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만 보면은 had pp를 썼기 때문에 언제 가정한 겁니까? 과거 사실 가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절에 지금 뭘 썼어요?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거는 뒤에 시제가 지금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과거 당시에 그의 조언을 따랐다면은 내가 지금 훨씬 더 행복할 텐데 라고 해서 과거의 반대 사실을 가정하고 지금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텝 1, 1번부터 아마 10번까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확인하고 스텝 2 확인하고 시간이 되면은 뭐 비교 구문이 있는데 거기 몇 단어 한 더 비교급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되면은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가고 뭐 했어? 빨리 갔다 오세요. 10번.
안 써도 돼요. 패드로 어떻게 합니까? 패드 메모 켜가지고 영상.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펜 빌려줘도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찍는 겁니까? 아 그냥 이거 보고. 아, 거기다 그냥 적는다고. 난 또 바로 거기에다 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알았지. 나도 그래서 배우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어렵다 싶으면 한글 문장을 먼저 보고 계획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안됩니까, 석준아? 뭐뭐 있다 면이니까 뭘로 시작해야 되겠어? if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뭐뭐라면이니까. 잘 모르면 이게 한글 안에서 한번 끊어봐야 돼. 뭐뭐 한다 면까지가 조건을 나타내는 거잖아. 조건을 나타내는 게 if가 있는 절이죠. 그럼 이 안에서 if 절 안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그치, 여러분이 주어겠죠. 동사는 그치, 볼 수 있다면이죠. 그럼 볼 수 있다면 원래 뭐 써야 되지? can see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하려면은 동사의 시제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면 can see가 아니고 뭘로 쓰겠어? could see. 그럼 만약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뭐로 써야 돼? if you 그치, could see. 그렇게 들어가겠죠. 뭘 볼 수 있대요? 한두 개의 별. 뭐라고 쓸 겁니까? 그치. 그럼 stars까지 썼고. 그럼 나머지 뭐? 너는 운이 아주 좋은 것이다. 요까지가 조건절이잖아. 그러면 일단 주절은 뭘로 시작해? 바로 그냥 주어로 시작하죠. 누가 운이 좋은 거야? 그치? 그럼 다시 you 써야겠죠. you 그렇지. 그렇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어가면서 한번 해봐. 굉장히 1+1처럼 생겼네. 커피. 아니야. 부자네. 태웅씨 잘 됩니까? 성민이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까?
나도 모르게 가져갈 뻔했네. 일단 5번까지 한 친구는 일단 10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거침없네. 자, 시간 관계상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영현아, 이거 뭐라 썼습니까? 맞습니까? 뭐 여기는 선생님이 뭘로 시작했지만 이유로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얘들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법은 뭘로 나뉜 겁니까? 조건의 부사절과 주절로 나뉜 거니까 조건의 부사절은 이게 앞에 오나 뒤에 오나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간혹가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앞에 if를 먼저 써서 저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if you could see even one or two stars, you would be lucky 정도로 쓰셔도 되고 you would be lucky를 먼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if를 먼저 썼다면 보통 if절이 끝난 데다 뭐 써줘야 되겠습니까? 쉼표 한번 찍고 나서 뒤에 주절 가야 됩니다. 접수가 없으면은. 자, 그리고 2번 태용아 뭐라 썼나요? If you weigh 60kg, you weigh only about 23 kilograms on Mars. 이렇게 적었습니까? If you weighed 60kg. 지금이 아니고 과거 시제를 써야지 지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조건절은 if you weighed 60 kilograms, you would weigh only about 23 kilograms on Mars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세훈아 뭐라 썼나요? You hadn't helped me then when would have helped you. 그치, 지금 돕지 않았다면이니까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시제로?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if you hadn't helped me, that man would have attacked. 자, would have를 그냥 would 줄여 쓴 겁니다. would have attacked you 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지원아 뭐라 썼나요? If I had joined the army, I could be proud of myself now. 그렇지. now가 이거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뭐 과거 당시에 군에 갔다면이니까 had joined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할 것이다 자랑스러울 거기 때문에 복합 가정법으로 써야 돼, 혼합 가정법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낚이지 않고 could have been이 아닌 could be를 쓴 건 잘 하신 겁니다.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잘 없죠. 근데 꼭 한 명씩 학년에 선생님 수업을 해보면 꼭 한 명씩 밀덕들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죠. 그래서 사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센텀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현중 이거 썼습니까? 뭐라 썼나요? I wish I son were My son? 자, were a model student. 모델 스튜던이 모델과 같은, 그래서 뭐란 뜻입니까? 모범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I wish 다음에 지금 내 아들이 모범생이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시제를 쓴 거야? 가정법 과거를 써야지 여기와 같은 시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 were a model student. My son were a model student doing homework well. 여기는 그냥 분사구로 앞에 있는 뭐를 요거를 꾸며주는 수식 어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6, 7, 8, 9 같은 경우는 한번 넘어가고 자, 10번인데 자, 아이스크림이 없다면 성민이 썼습니까 이거? 뭐라 썼나요? Without ice cream, my happiness couldn't be. 그치? without을 써서 만약 무엇이 없다면이라고 표현했지만 만약 이걸 풀어서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쓸 겁니까? If it were not for 쓰시거나 if를 생각한다면 were it not for 혹은 뭘로 바꿔도 상관없다고요? but for로 바꿔서도 되겠지. 그래서 without을 잘 쓴 다음에 뒤에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됩니까? could have been이라고 과거 완료 시제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s if 가정법을 뭐 위에 있었나? 자, 8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잭은 마치 2011년도에 미국에 살았던 것처럼 말한다. 자, 그럼 마치부터 어디까지가 2011년도에 미국에 살았던 것처럼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가정한 내용이잖아. 그럼 여기가 as if 절이겠죠. 근데 현재 사는 겁니까? 과거에 살았던 겁니까? 과거에 살았던 거.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말한 시점은 말했다가 아니고 말한다죠. 그럼 말한 시점이 현재인데 가정하는 사실은 과거입니다. 자, 그럼 세윤 안에 있는 시제를 뭘로 써야 될까요? 가정법 과거를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까? 지금 말하죠. 지금 말하는 것보다 어떤 시제여야 돼? 앞 시제여야 되지. 그러면은 과거 완료 시제로 써야지만 현재보다 이전이라고 해서 과거가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쓰는 겁니까? Jack talks 말하는데 현재 말하는 것처럼 뭐처럼 as if he had lived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 완료 시제로 써야지 이거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과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그냥 lived라고 썼다 라고 하면은 지원아 뜻이 뭐가 됩니까? 살았었다. Jack talks as if he lived.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것은 이 시제는 뭐랑 똑같다는 거야? 살았다. 지금 사는 것처럼 지금 얘기한다로 바뀌겠지. 이게 또 막상 문제로 보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2021년은 과거니까 누가 봐도 과거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냥 만약에 현재 사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말하는 시점이 현재가 아니고 과거였습니다. 턱드 말하는데 말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할까요? 2023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문장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마치 2021년에 살았던 것처럼 2023년에 얘기했다. 바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이미 뭘 썼기 때문에 had pp 썼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근데 똑같이 여기도 2023년, 2023년이다. 그러면은 과거 여기 턱드라고 썼습니다. 그럼 여기는 또 뭐 써야 됩니까? He lived라고 여기 또 써야 되겠지. 왜? 과거 당시의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마 뒤에 응용편이 있을 겁니다. 스텝 2. 여기 보시면 아마 이제 조금 더 as if나 있을 거니까 그거까지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1번부터 몇 번까지 있나요? 20번까지 있나요? 다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홀수 번호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홀수 번호. 지금 바꿔 쓰는 게 4개 있는 건 아마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If it were not for를 써야 될지, were it not for를 써야 될지, but for를 써야 될지, without을 써야 될지 그거 물어보는 거겠죠. 홀수 번호까지만 하고 확인하면 오늘 일단 마칠 시간 같습니다. 전 아직 헷갈립니까? 그 as if 가정법. SE는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세트로 가냐? 빨리 갔다 와. 근서 팀장님이었으면 맞은 거 아닙니까?
네. 17번에 이 단어에는 뭐 적어야 되나? 12단어, 13단어. 아, 그런 식으로 다 써야지. 단어 수입니다. 아마 짧은 거 순서대로 뭘 적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죠. 자, 17번까지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를 보니까 마치는 시간까지. 이거는 단어 수를 보면 압니다. 제일 적은 단어, 그 다음이죠, 순서가. 아, 17번이 뭘 물어보는 건지 이해했습니까? 단어 수죠, 이거? 아, 단어지. 12단어. 자, 1분 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태용이 다 했니? 모르겠어요. 17번에. 17번이 어렵습니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1번인데, 자, 당신이 만약 나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 현중아, 현재 사실입니까? 과거 사실입니까? 그치, 과거겠지.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 라고 쓰시거나 혹은 if를 먼저 써서 if you hadn't saved my life, I would have died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제만 잘 보시면은 뭐 크게 막 어려울 것까지는 아닌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인데, 자, 만일 내가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했더라면, 성민아, 그럼 이것도 언제 사실이야? 그치, 과거 사실이고, 지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텐데가 아니고, 있었을 텐데, 둘 다 과거죠. 지원아,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If I buy the book on online, I do get a discount. If I had bought가 맞겠죠?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언제 산 거니까. 과거 산 거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쓰는 시제가 과거 시제라고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 완료를 써야지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다. 아까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이 헷갈리게 되는 점은 아마 as if랑 I wish 때문에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뭐예요? 구매했다면 과거 당시죠. 그래서 if I had bought the book online 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당시에 할인을 받았을 텐데니까 would have pp, would have 같은인데 얘들아 got 이란 친구는 같은이라고 써도 되지만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까? got이라고 써도 됩니다. 얘는 과거 완료형이 두 개야. 그래서 I would have got a discount 라고 쓰셔도 되고 혹은 위치를 바꿔서 if를 어디로 보내도 됩니까? 뒤로 보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15번 승우가 이건 뭐라 썼습니까? If I were president of Korea, I will stay in the blue house. will일까요? would일까요? 그렇지, would가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if I were 근데 여기에 뭐 한 개의 단어 삭제 아마 조건 때문에 여러분이 본다면 if를 뭐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생략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f를 생략하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가 어떻게 돼서 도치가 돼서 were I a president of Korea, I would stay in the blue house. 청와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제를 will로 쓰시면 안 돼요. will로 쓰면 그냥 뭐예요? 단순 가정일 때 쓰는 거고 여기서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요새도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무르나요? 옛날에 뭐 용산을 옮겨간 거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될 것 같은데 자, 이걸 친구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전기와 수송수단이 없다면 지금 없다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써야 되는 거 원래? If it were not for 쓰라는 말이죠. 근데 정답에 이걸 여러 가지로 달아놨었죠. 한 12단어, 뭐 13단어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중에 제일 적은 걸 쓰면 뭘 써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이겁니다. If it were not for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이 조건절. 만약 지금 전기와 운송수단이 없다면 이라고 쓰고 we would have to live like primitive people인데 primitive 하면 원시의란 뜻이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몇 단어겠습니까? 16단어인가요? 자, 근데 한 글자씩 줄여가 봅시다. 그럼 제일 아래에서 이걸 적어야 될 거고 if를 하나 생략하면은 15글자가 되겠지. 하지만 생략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또 도치돼 줘야 되겠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electricity 라고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더 글자 수를 줄여야 돼. 그러면은 두 글자로 만들고 싶다. if it were not for. 그럼 성민은 뭐라 쓸까요? 그렇지, but for를 써서 but for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 이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ut for도 쓰기 싫다, 한 단어만 쓰고 싶다 하면 승우가 뭘 쓸까요? 그렇지, without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 써주시면 되겠다. 자, 뭐 18번 말고 자, as if를 아까 지원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 번만 14번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청중들은 마치 가수가 실제로 무대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지원아, 받침이 쌍시옷이 아니고 니은인 거 보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그치? 현재 가수가 있는 것처럼 현재 느낀다 라고 써야 되겠지. 그럼 as if 안에 어떤 시제를 써야지 현재 시제로 쓸 수 있을까? 과거를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래? 그렇지, 과거를 써야지 동일한 시제가 되니까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된다겠죠. 그럼 어떻게 쓰입니까? The audience feels, 느낍니다. 뭐처럼? As if the singer were actually on stage. 과거형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뭐랑 동일하다는 시제입니까? 주절의 시제와 동일한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영현아, 만약 여기다가 were 말고 had been이라고 쓰면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과거에 여기 가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느낀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왠지 가수가 있다 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겠죠. 그럼 만약에
느꼈다라고 여기 이렇게 쓰면은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태용아? 마치 가수가 실제 무대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럼 둘이 시점이 같다는 거죠. 어떻게 써야 돼? 일단 주절의 시제가 뭡니까? 느꼈다니까 felt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주절의 시제와 같으려면 뒤는 were입니까? hadbeen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were로 바꿔야 되겠지. 이게 과거의 사실을 가정한 거니까 자꾸 hadbeen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다. as if랑 I wish 가정법일 때는 무조건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게 하려면은 앞에 이미 과거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were를 써야 되는 거지. 근데 과거 당시에 더 이전에 가수가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hadbeen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 서술형은 진짜 단골이야. 그리고 어법으로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포인트들 unless 있을 때 not을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혼합 가정법일 때 뒤에 now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뒤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닌 가정법 과거로 써야 된다든지 그리고 요거 if it were not for는 진짜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had it not been for 이것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 영어 생활하실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빈출되는 어법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숙제로 나머지 꼭 풀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리뷰 테스트 합니다. 그때 뭐 서술형 문제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 한번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태용이는 가정법 이해 좀 됐습니까?